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고보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정선입니다. 좀 앞으로 숙여야 되겠다. 네, 지금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현재 시간 6시 30분입니다. 저는 제 차를 끌고 지금 대구로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차를 가지고 가는 이유가 있는데 날씨가 흐리다. 고객님을 지금 경남 진주에서 오시는 고객님을 픽업을 해서 같이 차를 보러 갈 계획입니다. 오늘 볼 차는 제네시스 DH 모델입니다. 제네시스 DH 3.8 모델을 볼 텐데, 처음에 이제 고객님께서는 K9을 보셨습니다. K9을 보시다가 다시 이제 제네시스 DH로 약간 이제 선회를 하셨죠. 선회를 하신 이유가 명확히 있습니다. 제가 말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제 고객님은 K9에 관심을 두셨는데, 일단 고객님께서 현재 타고 계신 차가 오피러스라고 합니다. 오피러스는 뭐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차거든요. 근데 K9은 이제 기아 자동차의 이제 플래그십 세단이고, 당연히 이제 좋은 구성을 가졌죠. 그리고 이제 가성비가 좋다라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K9의 치명적인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 뭐냐면 바로 승차감입니다. K9이 승차감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래서 K9 말고 이제 제네시스를 한번 차라리 생각하시는 게 어떠느냐 그 말씀을 드렸고, 고객님께서 며칠 고민해 보시다가 제네시스로 방향을 선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파이니스트 에디션 제네시스를 보고 계셨는데, 자꾸 이제 고객님께서 생각하시던 것보다 예산이 자꾸 오르다 보니까 좀 더 주행거리가 많고 10만 킬로가 넘거나, 혹은 용도 이력이 있거나, 혹은 보험 이력이 좀 있어서 외관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외관이 깨끗하지 않다는 의미는 외관을 손을 댔다는 얘기죠. 외관에 이제 판금 도장이나 혹은 그 페인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매물들을 보다가, 제가 차 가격을 제네시스 DH 지금 2,500만원 이상 지금 주고 구매하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제네시스 DH를 2,500 이상 주고 사는데, 사실 처음에는 예산을 조금 올려서 차라리 DH 럭셔리급 정도로 가시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러다니 예산이 또 너무 오버가 되고, 한 500만원 이상 예산을 또 드려야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후보를 골라본 게 3.8 제네시스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일단은 두 대를 볼 생각입니다. 1순위, 2순위를 정해서 두 대를 다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 동대구역에서 아침 8시에 제가 픽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시간은 6시 35분이니까 아마 제가 도착하면 8시 정도 될 것 같아요. 8시보다는 조금 빨리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차를 하루에 두 대를 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두 대를 보려면 이렇게 일찍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하루에 두 대를 보려면 차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하루에 두 대를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막 거점을 포인트를 이동해 다니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차를 검수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합리적이고, 처음에는 저 혼자 가려고 하다가 또 오늘이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은 여러 가지 조금 제약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센터가 쉬는 경우가 많고, 또 단지 내에 있는 성능 점검장이 또 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리프트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말을 될 수 있으면 안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도로에 차들이 많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점검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제약사항들이 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주말에 또 쉬어야죠. 저는 주말에 될 수 있으면 주말을 쉬고 열심히 평일에 일을 열심히 하자는 주의라서, 근데 찬물 돈물 가릴 거 없이 일이 있으면, 또 고객님이 원하신다면 당연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아까 제가 K9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K9은 조금 승차감이 다소 단단합니다. 이게 단단하다는 표현이 참 어려운데, 제가 어저께 벤츠 S클래스를 거제로 전해드렸었는데 둘둘 하나, 정말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한 승차감을 상상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렉서스도 그렇고 벤츠 S클래스 정도 되면 와, 정말 구름 위를 떠다니는 그런 승차감일 것으로 기대하게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중량이 많이 나가는 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차분함은 있습니다. 차가 차분하죠. 그렇지만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거운 중량을 버티려면 이걸 받치고 있는 게 튼튼하지 않겠습니까? 다리가 기본적으로 튼튼해요. 무거운 거를 버티려면 튼튼해야죠. 그래서 그 튼튼함이 이런 도로에서는 조금 부드러운 요철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짧은 요철, 따닥 하고 지나가는 요철에서는 그 튼튼함이 차체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게 아무리 에어쇼크라고 하더라도 다 전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량이 많이 나가는 차는 제 생각에 모든 부분에서 승차감이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카니발도 그랬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완전히 큰 플래그십 세단들, 2톤 가까이 나가는 차들, 그런 차들은 요철을 지날 때는 따닥 하면서 그 무거운 무게를 버티고 있던 그 탄성이 순간적으로 팍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적인 충격들이 다소 불쾌하게 느껴지는 기분 나쁜 충격들이 아무리 에어서스를 장착하건 전자식 쇼를 장착하건 부드러운 쇼를 했다고 하더라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거운 차를 좋아하지 않는 게, 첫 번째는 무거운 차가 관성을 많이 받고 원심력도 많이 받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승차감이 좀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기준에서 승차감이 좋은 의외의 모델들은 소나타입니다. 소나타가 굉장히 승차감이 좋습니다. 소나타는 공차 중량이 대략 한 1500km, 160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선임의 부드러운 하체를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나타가 의외로 좋습니다. 그랜저도 좋고요, 그랜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K9도 사실 하체 세팅이 다소 단단합니다. K9이 제가 탔을 때 여러 대를 타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K9이 이 서스펜션의 스트로크, 전체 스트로크를 사실 수치로 재어본 건 아니지만 일단 육안상으로 보기에
K9이 팬더 라인하고 휠 타이어가 생각보다 이게 그 스트로크 마진이 긴 스트로크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차를 운전해봐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흡사 외 약간 많이 로어링이 많이 안 되는 다운스프링을 꽂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철 지날 때 느낌이 굉장히 단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K9이. 그래서 K9을 타면 승차감이 좋다는 느낌은 저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제네시스 DH가 승차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마 두 차를 모두 타본 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공감대를 가지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피러스는 저희 어머니도 탔었기 때문에 오피러스의 승차감에 길들여져 있다, 그리고 안락한 차를 좋아한다고 봤을 때는 적어도 K9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네시스 혹은 G80. 왜냐면 G80 제네시스도 굉장히 무겁긴 하지만 승차감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네시스로 권유를 드렸고, 그래서 제네시스로 오늘 두 차, 쥐색차 하나, 흰색차 하나. 처음에는 10만 킬로 이상 된 차를 보시다가 예산을 좀 더 올리셔서 좀 10만 킬로 이하의 짧은 주행거리, 그 다음에 트림을 파이니스트 에디션만 보다가 트림을 한 트림 낮추었습니다. 뒷좌석 위주의 옵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올라가서 고객님을 픽업해서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구에 입성했습니다. 여기는 대구 동구 방촌동이라는 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동대구역은 3.8km가 남았거든요. 고객님 8시에 오니까 얼추 제가 지금 도착하면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고객님을 픽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픽업해서 첫 번째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동대구역 앞에 다 왔고, 저기 동대구역 신세계백화점 맞은편에서 고객님을 픽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7시 59분입니다. 07이도 맞는데. 아, 맞습니까? 네. 잘 됐네. 아하, 이게 어저께인가 들어왔다고 했죠? 어제 했던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보시죠. 일단 저는 항상 타이어부터 보는데, 타이어가 지금 오페라2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넥센 타이어거든요. 넥센의 타이어뱅크인가? 거기 전용 타이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저가 타이어예요. 최저가 타이어고, 지금 여기 보통 이제 타이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타이어에 모든 저는 운행 정보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 휠을 엄청나게 긁어먹었다. 그죠? 이게 그거 렌트 이런 거 없었지? 제가 볼 때는 보통 통상 제네시스를 타는 사람들은 초보 운전은 잘 없잖아요. 보통 밑에서 거쳐오니까. 이러한 경우는 사실은 여성분이 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한번 지켜보면 타이어는 교환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패드는 3분의 1 조금 안 되게 남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면 뒷범퍼는 도상이 한번 있어 보입니다. 약간 색이 다르죠, 그죠? 잘 모르겠네. 네.
보험처리는 안 되는 것 같네요. 이력에 먹으니까.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여기 끝에 약간 벌어져 있거든요. 네, 단차가. 예. 그리고 색이 잠깐만요. 시꺼입니다. 시꺼입니다. 네. 토색 아니네요, 그러면. 네네, 시꺼입니다. 것 같긴 합니다. 보통 이렇게 차는 차들은 저기 장기 렌트 차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뭐 어차피 뭐 반나반다 생각하고 이렇게 편하게 타는 경우가 많은데 초보가 탔다고 하기는 너무 여기 단차는 분명히 뭔가 한번 조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여기는 놀래라. 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쇼크에 뭐가 비쳤지 않습니까? 이거는 타이어 광택제입니다. 타이어 광택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차를 볼 때 이렇게 안에 면을 만져보면 알 수가 있어요. 또 그런 것도 괜찮고, 수리한 차들은 확실히 표시가 나거든요. 일단 엔진부터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보내놔야 됩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일단 엔진입니다. 엔진. 근데 일단 이 차는 엔진 보증이 남았으니까, 자 보면 여기 마킹 해놨잖아요. 이 마킹은 신차에서 마킹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그거는 수리는 없었고, 아까 보셨다시피 자 오케이. 지금 보시면은 이쪽으로 보시겠어요? 엔진 오일이 어디 있냐면 딱 중간에 걸려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걸 뒷면을 딱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딱 중간에 있죠. 찍혔네. 이게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즉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도 어느 정도 엔진 오일 소모가 있습니다. 지금 엔진 오일이 아주 강한 건 아니, 제가 볼 때 한 5,000km는 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100%는 아니니까 약간의 소모가 합리적으로 의심이 됩니다. 엔진 오일이. 뭐 적게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앞에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어느 정도 슬러지는 좀 있네요. 많이는 안 오는데. 그럼 뭐 이게 차가 키로수가 지금 7만 얼마니까 그 정도는 저희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고, 지금 리저브 탱크에 보시면 냉각수가 안 보이거든요. 이쪽으로 보시겠습니다. 그지? 지금 냉각수가 전혀 없어요. 보조 탱크에. 그렇죠. 냉각수가 없어. 이거는 좋은 냉정은 아닙니다. 이게 원래는 냉각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원래 라디에이터의 원래 본 캡이거든요. 여기는 있을 겁니다. 여기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차는 지금 냉각수가 부족해요. 원래 냉각수가
좀 부족합니다, 이 차는. 원래는 냉각수가 여기에 차랑차랑 해야 되거든요. 근데 냉각수가 확실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 차는 사실은 바로 지금 당장 에스컴 테이스 들어가면 참, 자, 이것만 봐서는 아, 이상이 있습니다, 이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차는 이렇지 않아요. 냉각수가 이렇게 줄어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엔진오일 소모도 좀 보이거든요. 그죠?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찝찝하고, 아무튼 리저브 탱크에 없다? 보조통에도 냉각수, 그러니까 라디에이터 캡에도 그 냉각수가 다소 줄어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어차피 이런 거는 지금 뭐 다 마킹이 짙게 돼 있고, 이런데 보면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저런 데 마킹이 있죠. 마운트. 그 다음에 수리가 된 차들은 보통은 수리가 어떻게 되냐면 요런 데 바로 탈착이 있어요. 요런 거에서 탈착이 있거든요. 근데 탈착은 전혀 없고, 스티커도 다 살아있는 거 봐서는. 그 다음에 요런 데도 보면 여기 볼트를 풀었다거나 그런 게 표시가 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일단 뭐 어디 기름이 미친다거나 그렇진 않네요. 네. 소리는 특이점이 없어요. 냉각수 5천만 일단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냉각수가 가능성이죠. 가능성이 지금 7만 킬로 타고 이 정도 줄었다면, 또 준다면 냉각수가 이게 하여튼 징조가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그렇게 아셔야 되고. 거기 보조석 시트, 네, 타시겠습니까? 한번 내려보실게요. 열로져 있고 문제 없고, 그리고 보통 침수가 있는 차들은요, 제가 뭐 그 차를 봤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요 철판들 보이시죠?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붙여보면 알 수 있어요. 좀 문제가 있거나 침수가 있는 차들은 그렇고, 또 다른 포인트들도 제가 괜찮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져보시겠습니까? 손등도 만져보고. 이걸 왜 만져보라고 하는지 모르겠죠? 물 먹는 차가 있어요. 물. 어디서 물이 약간 습기가 새가지고, 예, 그런 차가 있습니다. 또 괜찮고, 또 괜찮고. 이거는 이렇게 막아놔서 그런데, 다 괜찮습니다. AGM 배터리 있고,
이 실런트가 보시면은 예. 요렇게 있고 이 메이커마다 다르거든요. 예. 이건 뭐 이렇게 떡칠을 해놔서 수리했나 싶은데 수리 연차는 늘 말씀드리지만 바로 표시가 나요. 이렇지 않습니다. 자, 요런 데도 만져보시면 약간 물 습기 약간 좀 느껴지십니까? 조금은 있거든요. 근데 뭐 어디 물이 차거나 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아, 여기 이렇게 걸리는구나.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고, 이런 걸 봐도 사고 소리는 날 수가 있는데, 나 혼자 나온다. 나옵니다. 바람이 약간 온기가 느껴지네. 됐고, 이 열은 많이 사용 안 한 것 같습니다. 편하게 운전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 길은 어떻게? 네네. 일단 삭삭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구입니다. 방금 고객님과 인사를 나누고 제가 먼저 출발합니다. 아무튼 오늘 차는 딱히 흠잡을 데는 없었습니다. 딱히 흠잡을 데는 없었고 휠이 상태가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냉각수가 좀 부족하고 엔진 오일이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지만 냉각수와 엔진 오일 소모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보증이 남았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고객님하고 상의를 했고 고객님께서 뭐 AS 수리를 받는 쪽으로 사실 뭐 저 정도가 비정상이다라고 단정하기는 힘들거든요.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저 람다 엔진이 그런 엔진 오일 소모와 냉각수 소모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보증이 남은 차는 당연히 서비스 센터 들어가서 관련 정비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아무튼 대구에서 토요일 날 저는 인사를 드리면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거래해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차 잘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